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먼저 한복 얘기를 할 텐데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지금 귀국 중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그제 그 캐나다 캘커리 상 호텔에서 열린 그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 리셉션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여사가 입은 한복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네. 연노랑 치마 그리고 녹색 저고리 차림이었는데 이 한복 복식이 균형 있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의도한 것이다 이렇게 뭐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어요. 네. 특히 저고리의 경우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화 채색을 차용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백제의 미를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거미블루, 화이불치라고 하는데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네.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뭐 이게 이런 뜻인데 네. 김 여사의 그 한복 복장이 그렇게 보였는데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또 소박하면서도 또 품격 있는 그런 한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그 캐나다로 출국했던 또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하는 자리에 또 한 여성이 눈에 띄었는데 네. 역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그 감색 개량 한복을 입은 여성이었는데 타마라 모이니 주한 캐나다 대사였습니다. 주한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 부인이요. 그렇습니다. 네. 캐나다 대사입니다. 대사, 대사 부인이 대사요. 아니고. 네네네. 네네. 같은 날 한복 디자이너 그 황이슬 씨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내가 만든 옷이 나왔다고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네. 내가 만든 두루마리 재킷인데 어느 직책의 누구신가 이렇게 궁금하다는 글을 올렸는데 모인이 대사라고 이렇게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린다. 이런 게 패션 외계다 이렇게 호응을 했습니다. 네. 모인이 대사가 공식 석상에서 한복을 입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도부터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등 공식 석상에서 꼭 이렇게 다양한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 격이 있는 자리에 더욱 잘 어울리는 게 한복이라는 걸 두 여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복사랑 대단하네요. 네, 다음은요. 네, 펜션이나 콘도에 머물다 떠날 때 뒷정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는 고민.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데요. 저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고민을 정리해준 패션 사장의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펜션 사장이라고 한 A 씨가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이 공유가 됐는데요. 네. 자신은 언젠가 펜션 뒷정리 논란이 일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건 단순히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와 존중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예견을 했다는 거예요. 게스트라면 휴식을 기대하고 숙소를 예약한 건데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서 분리수거, 설거지, 친구 정리까지 해야 한다면 이건 더 이상 휴식이 아니다. 자발적 배려와 강요되는 당연함은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다들 이렇게 한 번씩 뒷정리하고 나오신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자신도 불과 1년 전만 해도 손님으로 펜션에 들렀다는 경험담을 털어놓으면서 펜션에 쉬러 갔다가 마지막 날에는 일하고 나오는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뒷정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친구 정리까지 해야 한다. 이건 휴식이 아니라 노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자신은 이게 싫어서 직접 펜션을 운영하게 된 지금 바꿔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는 건데 네. 동종업계 사장님들에게도 불편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말한다. 이건 오래된 관행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누군가 입을 열어야 한다면 그건 자신의 역할이다. 그래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함께 바꿔나가야 한다.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손님이 제대로 쉬고 갈 수 있어야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도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최근에 그 강원도의 한 펜션 사장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숙소 쇠슬 시에 설거지는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고객이 격하게 화를 내셨다는 글을 올려서 과연 이게 타당한가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렇거든요. 네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건데 비싼 돈 내고 싫어온 손님들이 누려야 할 권리는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이 논란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일본에서 경매에 나온 김이 장당 1,200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 넘는 가격에 팔려서 경매에서 낙찰된 가장 비싼 김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먹는 김이요. 일본에서 팔린 김이에요. 네네. 일본에서 만든 김인데 구마모토시의 가와치 마치에서 생산된 구운 김 브랜드라고 하는데 기네스북은 지난 2월 4일 날 세워졌습니다. 사진만 보면은 그렇게 뭐 특이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이 김 한 세트가 100장 한 톳이라고 하죠. 네. 김 100장인데 이게 113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와. 김 한 장 값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요. 네. 이들 업체가 높은 경매가를 제시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세계 유통업체와 제과점 그리고 제조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적조 현상으로 무려 3년 동안 계속 흉작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김 생산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고요. 생산자들이 기내 수북 그 세계 기록에 등재가 되면 큰 힘을 얻을 것 같아서 입찰가를 높였다고 합니다. 네. 물론 기네스 인증서 수여식이 이달 4일 열린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어업소득이 김값이 2배나 뛰어가지고 30%나 늘었다고 하고요. 올 1분기 김 수출도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김 생산자를 응원하기 위해서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